안녕하세요. 고덕 박사 부동산 현업중개실무센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단독주택 매매 방법 2탄에 이어서 3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2탄에서는 계약서 소재지 기재 방법까지 진행을 했고요. 3탄에서는 주택 토지 부분 금액 안분 방법, 특약 적용이 있는데 4번의 특약 적용 이 내용이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이 4번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현업중개실무전수 카페에 권소장 게시판에 중요한 이런 여러 강의 자료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는데, 이미 기초반이나 특약반을 배우신 분들은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또 알고 있으면 좋은 그런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올려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듣고 복습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실력이 부쩍부쩍 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권소장 게시판에 올려드리는 이런 강의 내용들은 제가 직접 오랜 기간 직접 경험을 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직접 물건을 접수해 봤고, 그 다음에 손님과 조율을 해서 계약서를 실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실거래 신고까지 다 완료해 본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계약서 한 장, 확인설명서 한 장이 탄생하기까지 뭐 어려운 거 있나 결과로 봐서는. 그렇지만 실제 우리들이 계약을 해보면 계약 한 건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많은 변수가 많고, 그 다음에 매도인 매수인 양 당사자들을 잘 조율을 해야 되고 별별 사항들이 다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겪어보지 않으면, 시중에 중개실무 관련해서 강의들이 꽤 많이 있는데 대다수의 강의가 이론 강의에 그치고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본인이 강의하는 사람이 실제 경험을 해보지 않고 결과물로 시중에 나온 인터넷에 나온 계약서 확인 설명서,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하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계약 과정에서 일어나는 속속들이 사연, 사정 이런 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업중개실무는 그런 강의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이고 완전 실전을 바탕으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특약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 양식을 제가 띄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주택 선택하시고 확인. 계약서 양식 나왔네요. 약정사항 보기 요거 없애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내용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에서는 아파트와 겹치는 부분은 일반적인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고, 단독주택만의 필수 특약이 한 8가지 사항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8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8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금액, 안분을 기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금액 안분은 지난 시간에 주택 부분하고 도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소재지를 기재를 해서 작성을 한다. 그래서 주택 부분, 도로 부분 각각 금액이 얼마다. 이것을 금액 안분 기재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진입도로 관계. 진입도로 관계가
자, 1탄, 2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을 안 보신 분들은 1탄, 2탄을 먼저 보시고, 자, 진입도로 관계, 이거의 책임 명시, 진입도로 이 관계 책임을 명시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다음 세 번째, 꼭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달리 면적 부분하고 위치 부분,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시를 잘 특약으로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위반 건축물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한다. 자, 단독주택의 정원 저 구석에 창고식으로 임의로 막 지어놓고 그런 것들, 자,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지어놓은 위반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 관계를 잘 확인해야 한다. 다섯 번째, 시설물 상태입니다. 시설물 상태, 물론 아파트도 기재를 하지만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난방 시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심야 전기 보일러, LPG, 뭐 지사는 뭐 LPG인지 이런 관계를, 시설물 관계를 반드시 기재를 잘 하셔야 돼요. 특이하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이하게 혐오 시설 관계. 자, 아파트는 그런 경우가 잘 없잖아, 그죠? 그러나, 자, 비도심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주변에 혐오 시설이 꽤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확인 설명서에도 혐오 시설 관계가 기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혐오 시설 관계를 내용을 특약으로 잘 명시를 하셔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하자 담보 책임. 자, 하자 담보 책임 관계. 이것도 물론 아파트에도 들어가지만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자 담보 책임을 반드시 명시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덟 번째는, 자, 도로 지분이 여러 필지가 있을 경우에, 여러 필지가 있을 때 그걸 다 넘길 경우에 그거를 다 기재를 또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1번에서 8번 이 8가지 사항은 단독주택에 기본적으로 반드시 특약으로 넣어줘야 하는 사항이다. 그럼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사항부터 알아볼게요. 자, 금액 안분 관계. 자, 주택하고 지난 시간에 도로하고 같이 매매를 넘긴다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 금액 관계를 명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임의의 주소를 넣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본 계약은 경기도, 예를 들어서 자,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지난 시간에 임의 주소 1-2 했습니다. 1-2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매매 가격은 예를 들어서 자 4억 8천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주택하고 도로하고 합치가 총 매매 대금이 거래 대금 5억이다. 그러면 안분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립니다. 자, 주택이 4억 8천 나왔다. 도로가 자 2천만 원 나왔다. 두 개 합치가 5억을 계약서에 매매 대금에 5억에 쓰시고 이 세부적인 금액을 각각 여기에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쌍동리 자, 도로 부분 1-3이라고 했어요. 그때 1-3. 그래서 갈로해서 도로 지난 시간에 3천이라고 했네요. 3천 제곱미터 중 자, 지분으로 해서 3천 분의 100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100에 대한 매매 가격은 얼마? 자, 2천만 원. 2천만 원으로
한다. 자, 여기서 지금 자, 금액 안분 기재를 가급적이면 이 특약에 제일 처음으로 1번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계약서는 관공서 제출용이잖아. 그죠? 그러면 실거래 신고 들어가고 등기소에 들어가고 등기를 또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관공서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금액 부분이에요. 안분된 금액. 다른 사항 앞에서 이야기한 2번, 3번, 4번 이런 것보다도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금액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1번으로 제일 위에 넣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특약으로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면 자, 안분관계는 다음 시간에 하는데 안분관계를 잘 하셔야 되고 이것을 잘못하면 자, 취득세가 변동이 생기고 취득세가 더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적으로 여기서 위 금액은 매도인의 책임 부담으로 세무기관에 직접 확인한 금액임 이렇게 추가로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게 1번 자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 자, 두 번째 사항은 진입도로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입도로 책임 명시. 자,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탄, 2탄에서 설명드렸듯이 진입도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관계를 반드시 자,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특약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게요. 해당 주택의 진입도로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전체 확인했고 계약 이후 향후 모든 진입도로에 어떠한 문제 발생 시 매도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가장 기본 특약입니다. 넣으셔야 돼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를 자 통하지 않고 양 당사자가 직거래할 경우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둘이 직거래할 경우 자 진입도로 무슨 문제 명시 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매도인이 미고지한 부분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중개사를 통해서 자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 책임이 아니고 중개사가 책임으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중개사가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 책임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이 진입도로 관계는 매수인이 다 인정을 하고 확인했다. 그런 식으로 특약을 넣어 주셔야지 자 문제가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입도로 관계 지난 시간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가 많고 자 복잡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면 진입도로에 소유권이 자 사도인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도인데 그러면 여기에 뭐 사용 승낙서를 받는지 아니면 또 사도이고 지금은 현재 사도인데 나중에 현재는 사도인데 무상 사용 중인데 나중에 또 지로가 발생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중개사한테 전화 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인 경우에는 특히 어떻게 무상 사용 중이나 향후 이해관계 변동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지료가 청구할 수 있음을 자 여러 변동사항이 있음을 확인 서명한 매수인이 확인 서명한 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입도로는 반드시 앞에 자 진입도로가 공도라도 공도 사도 이유 불문하고 자 진입도로 관계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이 특약으로 기본 특약으로 넣기를 필수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진입도로 관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앞에서 이야기한 면적하고 위치 관계를 말씀드렸어요. 자, 반드시 넣어야 돼요. 자, 우리 아파트 이런 것들은, 자, 몇 평방미터 해가 공부상으로 딱 되어 있잖아.
그러나 실제로 자, 전원주택 같은 경우 도로가 있고 자, 주택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 면적은 어때요? 공부상 면적하고 실면적하고는 다 차이가 나요.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되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 본 계약은 공부상 면적, 토지 대장 및 건축물 대장 뭐 그렇게 넣으셔. 토지는 토지 대장 기준이고 그 다음에 건물은 건축물 대장 기준이고 그 다음에 등기상 증명서 뭐 이렇게가 이거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적 면적에 차이가 나더라도 쌍방일체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산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위치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런 경우 위치 관계 자, 시골에 비도심 지역에 가면 실제 위치가 아닌 곳이 많아요.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지적불부합지라고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이제 지금 이런 말을 안 쓰고 이거는 뭔가 하면 자, 명칭이 변경돼서 옛날에 썼는데 자, 등록사항 증정 대상 토지 이렇게 명칭이 변경됐어요. 실제로 자, 현장에는 이렇게 돼 있고 지적도에는 위치가 달라요. 이렇게 돼 있고 집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적도상. 그 다음에 자, 검은 부분. 자, 이거는 자, 현장이에요. 일치가 안 돼요. 가보면 안 맞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옛말로 지적불부합지. 자, 전국 토지에 한 10% 정도가 이렇게 자, 위치가 안 맞다 이거예요. 10%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토지 10필지 중에 한 필지는 해당된다 이거예요. 원인이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자, 청량기술 뭐 한계 기술이 옛날에 행정차고 그 다음에 청량기술 그런 한계로 인해서 한쪽에서 청량을 하면 뒤쪽에 몰리는 쪽은 자주 이 면적이 부족함이 발생이 되고 특히 토지에 이제 임야가 혼재된 지역에서는 자주 발생이 됩니다. 임야는 경사지가 있잖아, 그죠? 경사. 그래서 등록 전환되고 산골짜기 이런 데는 면적이 감소하고 자, 이런 부분이 10개 토지 필지 중에 한 필지 하면 꽤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현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보고 실제 현장에 가봤을 때 눈으로 보더라도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도하고 위치가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누구 책임이냐? 자, 반드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경우에 눈으로 봐도 완전히 위치가 여기 아니요. 집 위치가. 그런데 지적도는 이래 돼 있다. 이런 토지가 10개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가 책임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반드시 자,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위치가 완전히 틀리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적 공부상의 경계와 면적에 따라서 기준으로 한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물론 안 쓰더라도 국가 책임도 아니고 안 쓰더라도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지적 불부합지 이거는 어떻게 해요? 공부상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런 걸 안 쓰면 또 매수인이 논쟁을 불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 쓰더라도 원칙적으로 지적도상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 판례로도 그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만 매매 당사자가
자, 지적도상이 아니고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매매한다. 이렇게 특약에 넣었다 하면 어떻게 해요? 현실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자, 현실 경계가 불일치하니까, 자, 소유권 권리 행사 분쟁에, 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가보시고, 자, 좀 위치가 완전히 틀어진 곳이 10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것을 다시 등록상 정정으로 해서 지금, 자,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시간이 한두 달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토의 약 10% 정도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걸 알고 계시고, 완전히 엉뚱하다 싶으면 반드시 이 위치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지적도상, 자, 경계와, 자, 면적에 따라서, 자,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넣으셔야 하는 것,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자, 위반 건축물 관계라고 했습니다. 위반 건축물. 자, 위반 건축물, 아파트와 달리, 자, 전원주택, 단독주택에 가면, 자, 불법 건축물 관련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한쪽 구성에, 자, 마당이 이래 있고, 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구석에, 어떻게, 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에 면적을, 그 다음에 테라스에 위에 지붕을 치고, 불법적인 관계. 그 다음에 또 1, 2층은 자 건축물 대장상에 건생 시설로 되어 있고 또 주거 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또 사용할 수도 있고 별별 다 있습니다. 여기 또 무단으로 확장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옥탑 시설에 정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가 위법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뭐가 위법 부분 자 눈에 띄는 거 우리가 현황상 위반도 있고 현황상 위반도 있고 그 다음에 공부상에 자 건축물 대장의 위반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도 현황상 위반인 경우는 어떻게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명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무가 위법 부분이 존재할 경우 매수인이 전부 그대로 뭐 인수한다. 그래서 위 사항을 감안해서 금액을 자 얼마 절충해서 얼마로 하기로 한다. 이런 부분들을 자 아파트하고 달리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 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시설물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설물 상태. 자, 비도심 같은 경우, 자, 우리가 확인 설명서에도 난방이 뭐냐,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을 적어야 되잖아. 그런데, 자,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집이 이래 있으면, 자, 1층은 난방 관계가, 난방이 1층은 심야 전기를 쓰고 있고, 심야 전기 보일러, 2층은 LPG 쓰고,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심야전기 1층만 가보고 심야전기 적었다. 그럼 나중에 시끄럽죠? 2층 LPG인지 몰랐다. 매수인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난방 관계, 시설물 상태, 그 다음에 취사. 취사는 뭐냐? 취사는 LPG로 한다. 그 다음에 음용수는 상수도다. 자, 확인 설명서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음용수, 상수도다. 이런 내용들을 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된다. 명시를 특약으로 명시를 하셔야지 나중에 매수인이 딴소리 안 해요. 집값이 안 올라가면 이런 줄 몰랐다. 그 다음에 시설물 상태에 추가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정원의 마당에 보시면 건물이 있고 무슨 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돌도 있고 정원수,
정원석 이런 거. 자, 상당히 고가의 정원수 나무가 있어요. 수천 마리짜리. 자, 당연히 매도인은 어떻게? 이 나무는 자기가 별개로 뛰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매수인은 집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놔두고 가는 걸로 생각하고, 그런 사건, 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자, 특이하게 나무도 수천만 원짜리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 뛰어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계약할 때. 이거는 당연히 내가 뛰가지, 매도인이. 이거는 두고 간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반드시 본부동산 다 놔두고 간다. 그러면 본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정원수, 정원석, 기타 부착물 일체는 매매 대금에 포함된다. 이렇게 넣으셔야 되고. 뛰간다 하면 어떻게 해요? 사진을 찍고 나무 이거 뛰간다. 정원수. 이거는 어떻게? 자, 잔금일에 누가? 매도인이 자, 수거, 정리하기로 한다. 반드시 넣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 시설물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6번 혐오시설 관계라고 했어요. 자, 혐오시설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혐오시설 관계는 자, 확인 설명서에도 반드시 자, 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하도록 확인 설명서의 내용에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혐오시설 관계는 웬만한 거, 뭐, 혐오시설 많죠? 그냥 쭉 나열하시거나 특이하게. 자, 여러 가지 많아요. 축사, 묘지, 장례식장, 화장장, 쓰레기 처리장, 분묘 처리장, 고압선, 철탑 이런 거 다 맞죠? 그죠? 가스 저장소 등. 자, 확인 설명서 보시면 1km 반경이에요. 1km 이내 혐오 시설은 매수인이 현장 확인하였으며 추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반드시 하셔야 돼요. 묘도, 평묘 같은 거 바로 옆에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바로 집에 있으면 집이 옆에 자 평묘 같은 거 있으면 눈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1km 내에 모든 것 다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특약으로 반드시 넣으셔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자 7번째로 자 하자 담보 책임관계. 자,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반드시 하자담보, 자, 책임관계를 명시를 해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자, 아파트와, 자, 단독주택, 전원주택이라 하죠. 건설회사, 자, 대규모 건설회사하고, 자, 소규모 건축 현장에서 건설, 자, 시공사들, 다릅니다. 자, 보통 단독주택 이런 거, 자, 지을 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 그 시공사가, 건설회사가, 자, 뭐, 조직도 상으로는 몇 개 팀이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그 현장에 가보면 한두 명이 그 일을 다 전담해서 맡고 해요. 그래서, 자, 이 단독주택에는 또 자재도, 뭐, 고가 자재도 있고, 저가 자재, 뭐, 여러 가지 자재가 있죠. 그런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부실 공사, 이런 문제,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그런 하자는 별 관계가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하자, 즉 보통 매몰 화자라고 합니다. 매몰되는 화자.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가 자재들을 사용하면 타일이 떨어져 나가거나, 그 다음에 매몰되는 하자, 이거는 이제 그 조직적인 기초 하부 이런 공사할 때 오수 배관, 건물 내부
내부를 관통하는 오수 배관이나 전기 배관, 그 다음에 건물 땅 속에 있는 우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매몰 하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년 후에 서서히 문제가 되다가 몇 년 후에 자 저가 사진을 사용하면 문제가 되고, 그러면 몇 년 후에 전화가 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자 무조건 자 물리적 하자는 매매 대금에 모두 반영되었고, 매수인은 계약일 이후에 어떠한 하자 담보 책임도 주장하지 않을 것을 합의함. 저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 특약을 적용이 안 된다면 계약 자체를 안 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 하자담보 책임 관계, 자, 아파트하고 달리 반드시 이런 부분들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도로 지분. 자, 여러 필지에 도로 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도로가 있고 집이 있는데 이 앞에 필지에 도로 지분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사람이 도로 지분을 몇 개 많이 들고 있어요. 매매를 했는데 다 주니까 다 받아왔다. 그러면 자 그냥 다 받으면 돼요. 자,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특약반에서 그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다 준다. 그러면 다 받아가 쭉 나열을 특약에 하셔야 됩니다. 지번이 다 다르잖아, 그죠? 다 나열하시가 각 매매 대금은 뭐 20만 원씩 한다, 20만 원씩. 그렇게 하셔야 된다. 왜 몇 필지로 계약을 쓰고, 그죠? 자, 도로 지분이 여러 개 있는 경우, 다 주는 경우에는 다 받아가 나열을 하는 것, 그런 관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 자, 이상으로, 자, 4번 특약사항을 단독주택 매매할 때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할 특약사항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다음 시간에는, 자, 3번 하지 않은 3번 금액 안분 관계하고, 그 다음에 실거래 신고법, 그 다음에 특히 강조한 2번 사항들, 여러 필지 토지에 건물이 걸쳐 있을 때 어떻게 자, 계약서 작성, 실거래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